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신도시에 살고 있는 한 아이 엄마입니다. 지금 집에 들어온 지는 약 3년가량 되었는데 관리비 정리하다 보니 갑자기 저희 시부모님이랑 대판 싸웠던 이삿날이 생각나서 글을 써보네요. 시간이 지나 감정이 사그라드니 저희가 정말 너무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 내려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저랑 남편은 꽤 오랜 시간 연애하다 결혼한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저희 친정이나 남편 집이나 비슷비슷한 사정이었고 시부모님은 이미 은퇴하시고 공무원 연금 받으며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반해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아직까지 서점 운영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을 잠깐 반대하시기도 하셨는데 나중에 다 까놓고 보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서점에 건물 주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아예 티를 안 내셨거든요. 물론 지방이고 건물도 3층짜리라 그렇게 헉소리 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산으로 따지면 몇십억 있으신 거고 시댁은 알고 보니 연금이랑 살고 계신 아파트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하신 거라는 걸 알지만 저희 친정부모님 무시하셨던 예전 생각하면 별로 곱게 말은 안 나와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이 알고 보니 알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결혼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희 친정에서 1억, 남편 쪽에서 8천만 원 도움받고 남은 돈은 저희 부부가 디딤돌 대출받아서 수도권의 어느 전세 빌라에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어요. 2년쯤 신혼 보내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1년 뒤에 아기 낳으니 친정에서 저희더러 좁은 빌라 말고 넓은 아파트 가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돈도 조금 보태줄 테니 저희더러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친정에서는 시골에 있는 땅을 파셔야 했어요. 당장 융통할 현금이 딱 그 땅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조만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호재도 있고 이래저래 묵혀두면 좋을 곳이라고 친정 부모님이 상의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걸 저도 알고 있는 터라 괜히 손해보실까봐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좀 더 클 때까지 빌라에서 살면서 청량 노려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빌라가 18평이었는데 아이 하나 키우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 1억이나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는 참 넘치게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손 벌리기 싫기도 하고 저희 남편도 저랑 같은 마음이라 정중히 거절한 건데 그걸 저희 시댁에서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저희 친정에서 아파트 이사 가는데 돈 보태준다고 하신 걸 제가 거절했다고 노발대발 화내시더라고요. 아니, 친정에서 주신다고 하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덥석 받을 것이지. 무슨 체면 차린다고 그걸 안 받니? 너도 참 머리 섰구나. 요즘 같은 때에 집 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청약 넣으면 뭐 대뜸 되는 줄 알아? 저도 그건 아는데요. 이미 친정에서 많이 받기도 했고 저희도 돈 벌고 있는데 굳이 또 친정에 손 벌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 하나만 낳을 거라서 초등 입학 전까지 여기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너 지금 너희 친정에서 돈 더 받았다고 시댁에 눈치 주는 거니? 그래, 우리가 너희 친정보다 덜 해준 건 사실이지만 굳이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일 있니? 그리고 뭐? 애를 하나만 낳아? 누구 맘대로 하나만 낳니?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시부모한테 덜렁 통보하는 게 말이나 되니?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 시댁이랑 친정 비교했어요? 그냥 친정에서 돈 많이 받았다고 한마디 드린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신가요? 그리고 가족계획 문제는 저희 남편이랑 상의해서 끝낸 거예요.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남편 뜻도 따박따박 말대꾸 하기는 됐다, 시끄럽다. 그래, 그냥 니들 맘대로 알아서 살아. 하찮은 시부모한텐 연락도 할 필요 없어.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라고 하시며 시어머니가 엄청 분노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러시면서 8천만 원 해준 거 다시 갚으라 하시더군요. 남편이 씩씩대며 일부 대출받아 그 돈 바로 갚더군요. 그리고 이제 시댁 가지 말자고 하던데 저도 어머님과 대화하며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사과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 어머니에게 너무 실망했다며 어머니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우리도 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명절 4번을 보내는 동안 서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연 끊어지나 했는데 어머님께서 밤에 울면서 먼저 연락을 하시는 바람에 다시 연이 이어나가게 된 거죠. 제가 카톡에 저희 아이 사진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려가며 바꾸곤 했는데 그걸 매일 보셨나 봐요. 애는 커갈수록 이뻐지니 만나고 싶지. 저희랑 왕래도 안 하니 심심하고 그러셨는지 결국 애가 타신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미시더군요. 그것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제까지 연락 안 하고 살 거냐길래 저희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다시 왕래하게 된 거였어요. 어른한테 악착같이 사과받기도 뭐하고.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던 일이 하나 있었네요. 이 사건만 얘기해도 저희 시댁과의 관계를 대충 아시겠죠? 어머님은 본인 성격이 직설적이라고 하시며 저한테 막말 엄청 하셨어요. 친정 은근히 깎아내리는 건 당연하고 남편이랑 연봉 엇비슷했던 저에게도 여자가 굳이 남자만큼 벌면서 기죽일 필요 있겠니? 우리 아들 버는 걸로도 셋이 잘 먹고 잘 살 텐데 굳이 그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가면서 일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야. 그냥 셋이서 먹고 살 정도로만 벌면 되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가족들 힘들게 하면서 일하니? 그 시간에 네 남편이랑 아들 챙기고 챙기는 김에 시부모도 챙기고 그러면 좀 좋니? 어머님, 저까지 안 벌면 집을 어떻게 사나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맞벌이 해야 저희 아이도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죠. 남편 벌이로만은 학원 보내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요즘 학원 한 달에 15만 원 정도예요. 무슨 학원이 15만 원이나 하니? 내가 알아보니까 5, 6만 원이면 보내드만. 네? 그건 몇십 년 전 얘기고요. 10만 원대로 훌쩍 올라간 지가 언젠데요. 어머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빡빡 우기시며 어떻게든 저를 무시하려고 노력하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명절 때 말고는 웬만하면 왕래도 연락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솔직히 어머님도 저희 아이에게는 껌뻑 죽으시고요. 그런 거 보니 굳이 제 욕심과 기분 때문에 주부모와 손자 사이를 갈라놓을 필요가 있나 싶더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댁 가고 그랬습니다. 사실 시댁이랑 저희 집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차로 40분 정도? 게다가 시댁 아파트는 학군지이고 인프라가 좋아서 주변에 상가도 많고 그래요. 장난감 가게랑 키즈 카페도 큰 거 하나가 있어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시부모님도 그거 아시고는 아이에게 늘상 이러셨어요. 현서가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니? 여기서 살면 할미, 할비가 너 매일매일 장난감도 사주고 키즈 카페도 데려다주고 그럴 텐데.
응,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엄마, 나 집에 안 갈래. 결국 아이는 울면서 떼를 쓰게 되고 당일치기만 계획했던 저희는 결국 시댁에서 1박을 하게 됩니다. 아버님도 은근히 저희가 더 시댁에 머물길 바라셨고 어느 날은 내심 합가 욕심을 내비치시더군요. 시댁이 저희 집끼리는 차로 40분이지만 남편 회사랑은 30분 거리거든요. 게다가 어머님이 저희 아들을 너무 끼고 싶어 하시고 아버님이 술 드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적이 있어서 면허 취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게 너무 싫으셨나 봐요. 자식이 1시간 거리에 사는데 병원도 한 번 안 데려다 준다, 어쩐다 하시며 택시 타시는 걸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 친정부모님은 아픈 것도 저희한테 잘 안 알리시고 대학병원 갈 일이 있어도 자식들 절대 안 부르시거든요. 제가 간다고 해도 먼저 나서서 오지 말라 하시며 장소도 안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라 시부모님의 이런 면이 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좀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면이 있으셔서 그런지 나이 환갑 넘어가면 자식들 케어를 받아야 한다는 주의라 합가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부모님이 노쇠해지고 그러면 모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니 아버님은 주마다 스크린 골프며 등산도 하실 정도로 건강하시고 면허 취소된 것도 아버님 잘못으로 그리 된 건데 저희가 안 챙겨드린다고 불만을 가지셨더라고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니, 주변에 보니까 손주 보는 할마씨들 많더만. 힘들다고 죽을 상은 해도 나는 참 부럽더라. 저 세상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이쁜 손자 얼굴도 매일같이 보지도 못하고 한 번 오면 엉덩이 들썩거리면서 빨리 갈 궁리나 하고 있고 섭하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변에 합가하며 살고 있는 케이스를 자꾸 언급하시는 거예요. 부담스럽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나서서 당분간은 합가할 생각 절대 없고 아이랑 셋이서 오붓하게 살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노발대발 또 난리였습니다. 이번에도 영 끊겠다 어쩐다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손주 생각이 나셨는지 그건 또 취소한다 하시고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가보니까 시세가 5억 3천만 원이더라. 아, 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더니 여기도 가격이 좋네요. 우리 현석이도 여길 참 좋아하고 너도 여기 인프라 좋다고 맘에 들어 하지 않았니? 너희들 여기 들어와서 살래? 아,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합가는 아직 합가가 아니고 너희만 들어와서 살라는 얘기야. 니네가 이 집을 살라는 말이지. 네? 저희가 이 집을 매매하라고요? 너희한테는 싸게 팔게. 그리고 우리는 저기 바닷가 근처에 주택 하나 사서 거기서 살란다. 안 그래도 영감이랑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보곤 했는데 괜찮은 집이 마침 집을 내놓겠다 하더라고. 2억 정도에 내놓는다는데 우리도 아파트 생활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아, 그러세요. 근데 저희는 내년부터 신도시 청약 노리고 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될지 안 될진 모르지만 그래도 넣을 데가 많다 보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집 내놓으시면 부동산에 내놓고 마음 편히 매매하세요. 그래도 남한테 파는 것보다야 우리도 니들한테 파는 게 좋지. 그리고 싸게 해줄게. 니들한테는 4억에 해주마. 네? 5억 3천짜리를 4억이요? 그래. 너 우리가 너희 친정보다 적게 해줬다고 속으로 욕했지? 이번에 우리가 더 해주는 셈 치고 4억에 이 집 가져가. 좀 살다가 청약되면 그때 차익 니들이 챙겨서 이사 가든지 말든지 하고. 아니, 어머님, 그러실 거면 아예 전세를 주시는 건 어때요? 물론 저희도 생각은 해봐야겠지만요.
전세는 내가 주기 싫어.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싫다고. 어머님은 막무가내 전세 말고 매매로 진행하고 싶다며 저희를 설득하시더군요. 사실 안 그래도 아이가 이 동네를 좋아하기도 했고 이 근방에 초등학교도 많이 지어지면서 학군이 꽤 괜찮아졌거든요. 이 정도면 새 아파트 청약 분양가랑 엇비슷하기도 했고 저희가 계획한 금액이랑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도 해서 남편이랑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이 자진해서 이 동네를 떠나신다고 하니 솔직히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을 거고 증여세나 양도세 폭탄 같은 걱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려했더니 아버님께서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잘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어. 그 사람한테 200 정도 찔러주면 알아서 잘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편법이니 뭐니 해도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 암암리에 자식한테 그렇게 해준다더라. 그렇게 두 분이 입에 침이 튀도록 저희 부부를 설득하셨고 결국 저희 부부도 고민 끝에 시댁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덜 끝났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저희도 잔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집주인은 어차피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이고 조금 더 살다 가는 게 어떠냐. 우리 빠지면 매매로 돌리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내놓는다 해도 바로 나갈 만한 집도 아니다. 서로 사정 생각해서 조금 더 살아달라 애원하시더군요. 급하게 이사 갈 일도 아니고 아이 어린이집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 생각해서 계약 만료일대로 내년 3월에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시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 아쉬워하시긴 해도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월이 다가왔고 저희는 이사갈 준비 다 하고 이삿짐 센터도 계약해 놨습니다. 시댁도 이사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히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냉장고를 바꾸셨어요? 이사 가서 바꾸신다고 하시더니. 새 냉장고 이삿짐 센터에 맡기면 기스나고 망가지고 그런다고 거기 가서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홈쇼핑 보니까 이번에 엄청 싸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빨리 샀지 그냥. 그런 식으로 살림을 버리셔도 모자랄 판에 새 살림을 더 들이시더라고요. 게다가 침대도 바꾸셨어요. 두 분은 원래 돌침대에서 주무셨는데 이번에 패밀리 침대로 바꾸셨더라고요. 킹 사이즈랑 슈퍼 싱글 사이즈 붙인 크기로요. 안방이 꽉 차더라고요. 두 분 주무실 건데 뭐하러 이렇게 큰 걸 사셨냐 하니 나이 들어서 그런지 서로 붙어 자는 게 싫다고 웃으시더라고요. 뭐 다 이해는 하는데 이사 한두 달 남기고 그런 식으로 가구를 바꾸시는 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이삿짐 센터에 불신이 있으신 분이라 가구 기스나는 거에 엄청 예민하시거든요. 아무튼 대망의 3월이 왔어요. 시댁에서 먼저 짐을 빼신 다음 날 저희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래저래 상황 때문에 시댁 바닷가 집은 시댁에서 미리 대출을 받아 이틀 정도치 이자 부담하며 잔금 치른 다음에 저희한테 돈 받으면 은행에 상환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도 시부모님이 매매하실 계획이라는 그 바닷가 집도 다 같이 차 타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도로는 괜찮은지 저랑 남편이 나름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시부모님은 저희더러 오버한다며 멋쩍어 하셨고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아무튼 저희 이사 가기 며칠 전 바닷가집 계약 잘 하셨냐고 안부차 여쭈으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사 간다고 하시는 날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남편 휴가까지 빼려고 했는데 손살에 치면서 두 분께서 하실 수 있다고 거절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자식들 케어받는 거 좋아하시고 이런 일에 자식들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실 만한 분들인데 그 힘든 이삿날 저희를 오라고 하지 않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도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기도 했고 워낙 강경하게 반대하시기에 저녁쯤 전화나 드리자 싶더군요. 그렇게 이사 끝나셨을 때쯤 저녁에 저희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사는 잘 끝내셨어요? 저희가 좀 가서 도와드린대도요. 뭐 도울 일이 뭐 있어. 장정 5시 와서 옮기는데. 뭐 됐고 내일 모레 이사나 잘 들어오너라. 네, 어머님. 정말 청소는 따로 안 불러도 될까요? 그럼 내가 다 치워놓고 왔어. 너희 집만 넣으면 돼. 저는 어머님의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저희도 전세 계약 만료 이틀 전 이사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친정에 잠시 맡겨놓고 남편이랑 새벽부터 이삿짐 꾸려서 아침 9시에 시댁 아파트로 출발했어요. 이삿날 당일은 저희 전세 계약 끝나는 날이라 오전 9시 땡 되니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걸로 그 다음날 아파트 매매 계약하기로 구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부터 먼저 들여놓고 아파트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님 아는 중개업자 통해서 일 처리하는 거라 계약금도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계약하자 하셨고 저희도 시부모님이나 뭐 돈 떼먹을 상황이나 못 믿어올 타인 관계도 아니었기에 좀 루즈하게 대처했던 건 사실입니다. 어머님이 거기 가서 가스레인지며 TV며 다 살 거라고 시댁에 몇 개 가구랑 가전을 두고 가신다길래 그거 감안해서 저희도 살 거 사고 버릴 거 버리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삿짐 센터 트럭 타고 시댁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대로 비번을 쳐서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그 집에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왜 계세요? 제가 놀라 반문하며 현관 입구로 들어섰는데 집을 둘러보고 저는 기절 초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이 대부분 그대로 있었어요. 작은 방 2개는 다 텅텅 비어있긴 했는데 안방이랑 거실, 그리고 부엌은 거의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 물었죠. 어머님, 왜 짐을 다 안 빼셨어요? 저희 이삿짐 이제 들어와요. 아니, 왜 안 빼셨어요? 저희 어떡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태연하게 이러시더군요. 너희들 큰 짐은 냉장고 하나밖에 없지 않니? 그 자리는 내가 빼놨어. 내가 얼마 전에 새로 산 냉장고 옆에 두면 돼. 그리고 뭐 니들 짐 거의 없잖아. 작은 방 하나는 우리 현석이 거 다 넣으면 되고 다른 방에는 니들 침대랑 화장대 넣으면 되지. 방마다 붙박이장 다 있으니 옷도 거기다 넣으면 되고.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왜 짐을 안 빼시고 저희더러 작은 방 2개를 쓰라 마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하얘져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어머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계약이 좀 잘 안 됐다. 막상 계약하려고 가보니 살만한 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매매 안 하고 돌아왔어. 니들한테 말할까 할까 하다가 니들 이삿짐 센터 계약도 하고 짐 정리도 다 해놨는데 뭐 몇 달 더 같이 지내다 나가는 건데 굳이 말을 해야 하나 싶고. 네? 어머님, 그러는 게 어딨어요. 아니 당장 짐은 들어와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게 어딨어요. 제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뛰고 있는데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엄마, 집에 가구가 왜 다 그대로야? 아니 엄마, 어제 이사 가신 거 아니었어? 가구가 그대로긴 뭐가 그대로야. 치울 거 다 치우고 안방에다 다 넣어놨어. 작은 방 2개는 다 치워놨어. 거기다 니들 살림 넣으면 돼. 부엌 살림은 내가 현석애미랑 알아서 정리할 거고 니들 오기 전에 웬만한 거 다 치우고 짐도 줄여놨어. 현석이는 안방에서 할미 할비랑 같이 자면 되고
그 말에 남편도 덩달아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당장 이삿짐 들어와야 하는데 왜 우릴 속였냐고 미쳐 날뛰더군요. 어머님은 이럴 줄 예상했다는 듯 저희 어깨를 토닥이시며 이왕 일 벌어진 거 일단 이삿짐부터 들여놓자고 하시고 쉽게 담가놨으니 인부들 드리라며 저희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때 밑에 이삿짐 센터 실장이 쿵쾅쿵쾅 화를 내며 들어오더군요. 사실 인부 한 명이랑 같이 올라왔었거든요. 베란다 문 열어주러요. 근데 상황이 말도 안 되게 흘러가고 있으니 그 인부가 슬그머니 밑으로 내려가 상황을 실장에게 알렸고 그분이 화가 나서 저희에게 온 거예요. 이봐요. 이사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러면 곤란하죠. 트럭은 들어와 있고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당장 이사부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삿짐 별로 없으시다고 해서 오후 예약 잡아놓은 거 고객님도 아시잖아요. 당장 저 이삿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머님은 태연하게 인부들한테 줄 식혜나 드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와, 정말 열받더라고요. 남편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머님께 따지듯 물었어요. 그 말에 어머님이 본인도 참을 만큼 참았다며 소리를 꽥 지르시더군요. 아니, 그냥 일단 좀 이삿짐부터 풀어. 풀고 나서 얘기해. 다들 기다리시잖니. 집 빨리 알아봐서 나갈게.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마음에도 안 드는 집 들어가서 살라고? 인정머리 없기는. 우리랑 그렇게 살기가 싫어? 어머님이 소리를 빽 지르시니 옆에 있던 이삿짐 실장도 덩달아 흥분하며 아니 어르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짐을 뺀다고 하셨으면 빼셔야죠. 저희한테까지 피해오게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하니 어머님이 실장한테 그냥 이사 빨리 진행시키라고 하시더군요. 저랑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왜 어머님이 진행하라 마라 하냐 막으니 실장은 난감한 듯 딱 10분 줄 테니 빨리 해결하시라. 계속 이렇게 업무 방해하시면 짐 다 1층에 내려놓고 가버린다 어쩐다. 으름장을 놓더군요. 진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랑 계속 싸웠고요. 마침내 어머님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니들이랑 어떻게 사니? 합가가 싫다는 니들한테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 같이 살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니들도 좋은 거지. 전세 보증금 빼서 목돈도 들어왔을 테고 여기서 좀 살면서 돈 모으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되잖아. 네? 어머님, 그럼 저희랑 합가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신 거예요? 저희는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횡설수설 하시더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어쩐다 하시면서 얼머무리시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어요. 밑에서는 이삿짐 올리라 닥달하지 진짜 너무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랑 같이 살기가 싫니? 어쩜 그렇게 애가 매정하니? 며느리인 네가 좀 나서서 시부모랑 같이 살겠다 나서질 못한 망정 그렇게 싫은 티를 내니 원. 어머님,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셨어야죠 그럼. 매번 저한테 윽박 지르고 무시하시는 걸로 모자라 저희 친정까지 싸잡아 무시하셨잖아요. 그런 어머님과 아버님을 제가 왜 나서서 모시고 싶겠어요? 뭐? 아니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했다고 참나? 제가 결국 어머님께 참아뒀던 말을 터뜨렸고 그 찰나에 속까지 시원하더군요. 어머님은 연신 제가 오해한 거라고 어이없어 하셨고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전화 한 통 하고 나오더니 저를 일으켜 세우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 다시 가자. 어딜 가자는 말이야. 우리 살던 집. 내가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상황 말했더니 그럼 집 내놓은 거 취소하고 1년간 부동산에 올려놓지 않을 테니 일단 다시 들어와 살라고 하시더라. 1년 계약해 주시겠대.
정말? 정말이야? 제가 환호성을 지르며 일어나니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저희를 잡고는 왜 다시 가겠다는 거냐며 애원하시더군요. 어딜 간단 말이야. 짐은 다 싸놓고. 아니 그냥 여기서 살면 되는 거잖아. 누가 뭐래니? 어? 니들이 지금 화가 나서 그러는 건 이해한다만 애를 생각해봐. 이 집으로 이사 오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얼마나 실망하겠니? 응? 내가 잘해줄게. 니들 불편하지 않게 잘해주겠다고.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아이까지 언급해가며 또 저희를 흔드시더군요. 어찌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그 말에 또 흔들리는 제 자신이 미울 정도였어요. 결국 남편이 딱 잘라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엄마, 다시는 우리 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자식을 떡 주무르듯 맘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저도 와이프 낯볼 면목도 없어서 이제 진짜 엄마 아빠 못 보겠어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정말 실망했고 다시는 보러 안 올 겁니다. 집에도 찾아오지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니 제 손을 잡고 내려가자 하더군요. 어머님은 벙찐 듯 집에서 멍하니 서 계셨고요. 결국 이삿짐 센터 설득해서 다시 전에 살던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아이는 하루 정도 울고불고 난리였지만 자전거 한 대 사주니 눈물 쏙 들어가더군요. 신랑 말대로 시댁이랑은 아예 연 끊었고 전화도 다 차단했습니다. 사과한다고 집까지 찾아오셨지만 문전박대했어요. 사과 받기도 싫더라고요. 아버님은 문전박대 당한 게 괘씸하다 느끼셨는지 본인도 이제 저희 안 본다 선언하셨고 그 가운데서 어머님만 똥줄이 타서 엉엉 우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그 집에서 살다가 신도시 청약 당첨이 되었고 집주인께서 사정을 헤아려 주신 덕분에 입주 전까지 그 집에서 잘 살다가 지금 집에 들어온 거예요. 친정에서 모든 얘기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시댁에 전화한다 어쩐다 하시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요. 저희를 딱하게 생각하신 친정부모님은 마침 땅도 시세가 올라서 팔 만한 가격이 되었다며 부동산 정리를 하시곤 저희에게 잔금 치르라며 목돈으로 도와주셨어요. 감사하게 받았고 저희는 빌렸다고 생각하며 다 갚아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바람이 불어 시세가 엄청 올라 집값은 현재 3배 정도 가격이 뛰었고요. 아이는 신도시에서 적응 잘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며 행복한 생활하고 있어요. 저도 재택근무하면서 돈 벌고 있고요. 남편도 집 가까운 지점으로 새로 발령받아서 쾌적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저희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진행한 거 반성하고 있고 시댁 안 보고 사니 오히려 지금이 좋고 그러네요. 남편은 기만당했다는 분노에 아직도 시댁 근처도 가고 싶지 않아 하고요. 웬만하면 저희한테 연락 안 하는 시누이도 모처럼 연락 와서는 자기도 얘기 다 들었다며 시부모님이 엄청 후회한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시누이가 대신 사과한다고 앞으로 시댁 신경 쓰지 말고 저희끼리 잘 지내라고 하더군요. 참 다시 생각해도 황당합니다.